나르시시스트의 게으름과 에코이스트의 게으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아요. 게으름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순위란 일을 할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긴급한 것과 긴급하지 않은 것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순위를 매기고 서열을 만들어 일의 가치와 긴급성에 따라 일할 순서와 시간, 에너지 등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에코이스트들은 이 우선순위에 따라 일의 순서를 정하는데요. 눈앞의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만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예측하며 무엇을 우선시할지 그 순위를 매기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우선순위를 잘 매기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서열을 만들어 줄 세우기 좋아하면서 사람에게 점수를 매기고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좋아하면서 이상하게도 어떤 일에 대해 가치를 평가해야 할 때는 이들은 우선순위를 잘 매기지 못해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늘 사소한 것에 매달리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바빠 보이고 늘 분주하게 움직일지는 몰라도 정작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은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까요? 사소한 일을 하느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에 대해 스스로 반성을 할까요? 아니죠. 다 남 탓으로 돌립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만만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안게 만들어요. 참 헷갈리는 게 겉에서 봤을 때는 평소에 나르시시스트들은 부지런해 보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이들만큼 게으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진짜 신경 써야 할 일들을 계속 미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에코이스트가 게으른 것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에코이스트는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 게을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저의 첫 번째 책, 그 사람은 왜 사과하지 않을까를 소개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왜 사과하지 않을까는 제가 3, 4년에 걸쳐 서람TV 힐링 크리에이터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루어온 나르시시즘 이야기들 중 엑기스들만 모아서 담았고요. 나르시시스트들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심리를 파헤쳐 폭로하여 그들을 제대로 경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연인관계 및 친구관계, 가정과 학교, 직장 및 동호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의 단체, 특별히 사이비 이단 같은 곳에서 수없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진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새로운 삶의 질서를 세워나가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벼운 내용으로 시작해 심도 있는 부분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나르시시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셔도 괜찮고요. 혼자서 공부하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잘 이용하셔서 선한 이미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 아주 태연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등쳐먹는 나르시시스트들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명확하게 대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에코이스트들이 게을러지는 것은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너무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덜 중요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싶은 일에는 관심 주기를 싫어합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 일,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일,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은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중요해 보이지가 않는데 굳이 에너지를 써야 하나? 좀 더 중요한 일을 위해 에너지를 남겨놓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등등의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 나르시시스트들과의 마찰로 이어집니다. 할 일이 10가지가 있다면 나르시시스트의 눈에는 그게 다 똑같이 빨리빨리 해치워야 할 일들로 보이는 반면에 에코이스트들은 그 중에 가장 주력해야 할 몇 가지를 추려내고 나머지 것들에는 쏟을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 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일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들은 좀 덜 완벽하게 하거나 나중으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에코이스트들은 게을러서 10가지를 다 해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나르시시스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게으른 거죠.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게으른 게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데 말이에요.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시각이 내면화되어서 자기 자신을 게으른 사람으로 취급하는 에코이스트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게으른 사람인지 아니면 늘 나르시시스트에게 게으르다며 비난을 받는 통에 그 말이 익숙해져서 스스로에게 게으른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우리는 때때로 진짜로 게을러질 때가 있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너무 심하게 미루고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누구나 있긴 해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서 누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나르시시스트의 영향 때문에 쓸데없이 스스로를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에코이스트와 나르시시스트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돕고 함께 화합하며 일하기가 정말 너무도 힘듭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에코이스트의 우선순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이때 화합을 중요시하는 에코이스트가 인내심을 발휘해서 나르시시스트의 요구에 그냥 다 맞춰주다가 나르시시스트의 횡포가 점점 심해져서 나가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에코이스트가 얼마나 강력한 힘의 소유자인지를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어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나르시시스트가 에코이스트의 방식에 따라 복종하는 식으로 질서가 잡히기도 하죠. 두 번째, 에코이스트들이 게을러지는 것은 이들이 너무 열심히 살다 탈이 나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코이스트가 성공을 지향하지 않는 이유들 중 하나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아마 뭔가를 너무 열심히 하다 탈이 났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몸이 망가질 정도로 무언가에 전력을 다해본 경험, 너무 뭔가에 몰입하다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물질이든 뭐든 잃어본 경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를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열심히 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 내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하고 인간관계를 잘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다 내 몸에 혹여 무리가 갈까? 혹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을까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질까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척 연기하기도 하죠. 성공과 출세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에고이스트들은 인생 전반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일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나 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일의 우선순위가 아예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자신을 남들보다 우월해 보이도록 만들어줄 일들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간혹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어디에선가 배워서 아는 나르시시스트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그저 남들의 평가와 시선일 뿐입니다. 남들 앞에서 어떻게든 더 잘나 보이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코이스트들은 이와 완전히 반대죠. 에코이스트들은 남들의 평가와 시선은 배제한 채 인생 전반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감안해서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이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볼 때는 중요한 일을 에코이스트가 자꾸 무시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생기고요. 또 반대로 에코이스트가 볼 때 중요한 일을 나르시시스트는 자꾸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든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에코이스트로서 우리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인생을 부지런히 잘 가꾸어 나가려면 나르시시스트와 의견 일치를 이루어 보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선택들을 하나하나 깎아내리며 어떻게 그렇게 게으를 수가 있냐고 비난할 테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네 눈에는 내가 게을러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네가 더 게을러 보여. 몸만 많이 움직인다고 부지런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게 진짜 부지런한 거야. 물론 아마 나르시시스트는 이게 무슨 소린지 잘 알아먹지도 못할 거예요. 답답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살다 가게 놔두세요. 최대한 거리를 두시고 스스로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말과 상관없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증명하세요. 에코이스트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를 말입니다. 남들의 평가와 시선보다도 나와 사람들의 행복한 미래를 염두에 두는 삶. 남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돕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 앞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보며 크게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전가시킬 상대를 찾아다닐 텐데 만일 그 상대를 못 찾을 경우엔 그 부정적인 감정을 혼자 다 떠안아야만 하죠.
그리고는 자신이 당신에 비해 얼마나 열등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야만 하는 냉정한 현실을 잠시나마 경험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삶을 살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내가 내 삶의 진짜 리더가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